해치는 우리나라 말로 딱히 지정되어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해치입니다. 해치는 해치입니다. 영어로 해치라고 하고요. 자, 얘는 비폴리, 바운다리 폴리건, 그래서 경계 만들기. 얘는 해치입니다.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하나 더 있는데 굳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해치 에디트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쓰진 않고 요 정도 해치 그리고 해치 에디트 비폴리 오늘은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해치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죠. 해치라는 것은 단면 혹은 어떤 공간에 재질 표시 혹은 이걸 이제 흔히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그러니까 무늬죠. 이렇게 패턴을 혹은 무늬를 입력하는 명령어가 해치입니다. 이런 단어를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닥 있잖아요. 바닥 우리 이제 있는 이 바닥을 보면 타일로 이루어져 있죠. 욕실에 가면 타일이죠. 네, 그렇게 어떤 특정한 공간에 똑같은 패턴을 입력하는 것, 이걸 해치합니다 또는 해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치 또는 해칭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단면이 뭐냐면 자를 단자예요. 사물을 자른 겁니다. 사물을 자르면 그 잘린 면이 나오죠. 그걸 단면이라고 합니다. 잘린 면을 단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벽이 있어요. 이 벽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잘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잘린 면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속에 무엇인가 들어있다라고 보이겠죠. 그죠? 한동안 그런 선전이 있었어요. 침대를 그 톱으로 잘라서 그 침대 내부를 보여주는 선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어디 건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맞아요. 그렇게 잘랐을 때 보이는 면, 그걸 단면이라고 해요. 해치는 바로 이 단면을 표시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 잘랐는데 빈 공간이 있을 거고 혹은 어떤 면으로 채워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자르면 뭐가 나와요? 여기 시멘트니까, 여기 철근이니까, 아니 여기는 그 시멘트니까 시멘트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게 단면이에요. 면은 있다는 뜻이에요.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게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겁니다. 단면이 얘가 뭘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단면의 재질을 표시하는 명령어가 바로 해치입니다. 그래서 이 해치 패턴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질에 따라서 해치 패턴이 다 달라집니다. 자, 해치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폐쇄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해치를 하려면 1번 폐쇄된 공간, 폐쇄된 공간이 필요해요.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폐곡선이라고 하죠. 폐곡선이 필요합니다. 개곡선과 폐곡선 이렇게 얘기하죠. 10개자 써가지고 열려있는 곡선, 닫힐 패자 써가지고 닫혀있는 곡선. 네, 해치는 닫혀있는 공간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내가 지정하면 CAD가 알아서 찾아내요. 자, 보세요. 제가 렉탱을 이용해서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해치, 아니 레이어부터 바꿔볼까요? 해치 4번색 해치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떠요. 리본 메뉴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어레이 할 때도 리본이 바뀌었었죠? 네, 해치도
리본이 바뀝니다. 이렇게요.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제일 먼저 바운다리, 경계를 지정하고 패턴 지정하고 속성 지정하고 클로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바운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계란 뜻이에요. 경계를 지정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픽 포인트로 내부점을 클릭하면 돼요. 두 번째는 셀렉트로 오브젝트를 직접 클릭하시면 됩니다. 경계를 찾은 다음 패턴이라는 명령어로 해당 패턴을 입력하시면 돼요. 무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퍼티스로 들어갑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써야 될 게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앵글이고 하나는 스케일입니다. 앵글, 패턴이 기울어진 각도, 무늬가 기울어진 각도, 그 다음 스케일, 무늬의 크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클로즈 엣지. 물론 여기 오리진하고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도 써야 하고요. 자, 그러면 픽 포인트로 내부 경계점을 클릭해 보죠.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찾아줍니다. 선택해 볼까요? 자, 눌러보면 패턴들이 많아요. 패턴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는 안 들어갔어요. 그죠?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요 안시 38 썼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얘는 들어갔는데, 얘도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는데, 얘는 어때요? 얘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있네요. 그죠? 차이가 뭘까요? 패턴이 너무 작은 거예요. 패턴의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고 패턴마다 각각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알아요. 줌인 하면 나옵니다. 줌아웃 하면 어떻게 돼요? 패턴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겁니다. 해치가 안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너무 작거나 너무 크거나 패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자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확대했더니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키워놓고 보니까 어때요? 패턴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패턴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안 보입니다. 어쨌든 일단 픽 포인트로 선택해서 클로즈 에디터.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로즈하고 나면 얘를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해치 에디트라는 명령으로 수정을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수정 들어갑니다. 여러가지 있으니까 선택하고 수정 됐나요? 그리고 또 클로즈. 그러면 이와 같이 해치가 수정이 됩니다. 해치 에디트 한 다음에 선택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해치 에디트는 대화 상자로 되어 있어요. 해치의 그러니까 여기 바운다리 있죠? 해치의 경계 선택하기, 무늬 선택하기, 크기와 각도 지정하기, 그리고 OK.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근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바로 해치가 들어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이번엔 해치를 하는데 셀렉트를 했습니다. 경계를 지정하죠. 자, 경계 선택하니까 어때요?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경계 선택해서 셀렉트로 해치한 다음 셀렉트로 한번 패턴을 넣어 보시죠. 이번엔 라인을 이렇게 하죠. 경계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해치 두 가지 경우를 보여드릴 거예요. 픽 포인트를 클릭하면 딱 안에 이렇게 경계가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다시 볼까요? 해치, 셀렉트,
경계를 지정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여기 엄한 것들이 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셀렉트를 잘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해서, 즉 내부 경계를 클릭해서 해치의 바운다리를 찾는 것이 훨씬 더 해치가 깔끔하게 들어가요. 이거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우물정자를 그리신 다음에 첫 번째는 카피해 놓을까요? 카피해서 이렇게 해치 인터널 포인트로 클릭, 해치 셀렉트로 선택. 그러면 어떤 게 제대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작업할 때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오픈되어 있죠? 경계가 오픈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인터널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겠죠. 그죠? 해치 인터널 포인트 클릭하면 당연히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떠요. 자, 바운다리 디파이션 에러, 경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클로즈드 바운다리, 닫힌 도형이 캔낫 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자,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동그란 점들이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선들이 전부 다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럴 땐 선을 그려서 도형을 닫아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요. 도형을 라인 당연히 이렇게 도형 그려서 닫고 해치 그리고 나중에 지우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해볼까요? 해치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그럼 여러가지 패턴들이 이렇게 나오겠죠. 크게 3개입니다. 첫 번째는 솔리드, 아니 3개, 4개. 첫 번째 솔리드입니다. 내가 지정한 어떤 색으로 처리해라. 두 번째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2개의 색상을 입력하게 되는데 이 2개의 색상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되는 걸 그라디언트 효과라고 합니다. 저녁에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면 색상이 여러 개의 색상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있죠. 색상이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다시피 노란색으로 파란색이 자연스럽게 색상 변화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걸 그라디언트 또는 그라데이션 효과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 자, 선택은 여기서 합니다. 솔리드, 그라디언트, 패턴, 유저 디파인.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하시면 돼요. 솔리드 누르면 솔리드가, 그라디언트 누르면 그라디언트로 바로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리고 패턴 누르면 패턴으로 바뀌고, 유저 디파인 그러면 유저 디파인. 유저 디파인이라는 건 사용자 정의를 말합니다.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 패턴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바꿀 수 있어요. 패턴에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솔리드, 패턴, 그라디언트, 그 다음에 맨 아래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유저 디파인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색상을, 그러니까 패턴을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맨 위로 올리면 이렇게 안시 31번이라는 패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패턴입니다. 이 안시 31번 이렇게 사선으로 긋는 게 주로 스틸, 가장 일반적인 단면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단면이 이렇게 45도 사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또 많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AR, BR 스탠다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얘가 블록, 즉 벽돌 크기가
고스란히 적용된 사이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프로퍼티스로 넘어갑니다. 여기 앵글하고 스케일. 앵글은 각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0도인데 45도로 돌려보죠. 그러면 패턴이 45도로 돌아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크기, 스케일입니다. 오른쪽에 숫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배. 그럼 5배 커지나요? 0.5로 고쳐볼까요? 그러면 0.5배가 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에서 조절할 수 있는 명령어는 2개입니다. 앵글 하고 스케일. 앵글은 각도죠. 각도 기울이는 방법과 스케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솔리드일 때는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색상 바꾸는 위치예요. 솔리드일 때는 여기 두 번째 아이콘 있죠? 여기서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라디언트일 때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일 때는 여기 2개의 아이콘, 하나는 정경색입니다. 하나는 배경색이에요. 이렇게 2개의 아이콘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색상도 한번 바꿔보시죠. 그라디언트일 때는 이렇게 색이 하나 더 있어요. 색이 하나 더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 2개가 칼라 창이에요. 2개가 칼라 창입니다. 이 2개로 색상을 지정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라데이션까지 쭉 해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없으니까 여긴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각도 설명드렸고 크기 설명드렸고, 자, 여기는 바이 레이어가 돼야 되겠고, 네. 요런 게 이제 해치이고, set 오리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set 오리진은 뭐냐면 이 해칭이 시작된 원점, 해치의 원점을 set 오리진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깨끗하게 딱 정리가 됐죠. 내가 클릭한 지점부터 시작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set origin, 패턴이 시작되는 원점, 이걸 set origin이라고 합니다. 언제 쓰냐면 바닥 타일 같은 경우 시작하는 위치점들이 있어요. 시작점들이 존재합니다. 시공을 시작하는 점, 네. 그럴 때 set origin으로 시작점의 위치를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또 볼까요? 자, 해치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Associative라는 옵션이 있어요. Associative. 이거 어디서 나왔었냐면 어레이에서 나왔었습니다. 연관 배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Associative를 누르게 되면 연관 해치가 됩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이렇게 그리죠. 해치, 그 다음 Associative를 체크해 놨습니다. 이동하기, 원을 이동해 보죠. 네, 지금 보이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경계를 이동하니까 해치가 재계산되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 Associative, 즉 연관 해치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원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해치를 하는데 만약에 Associative를 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칭이 들어갑니다. 해치가 안 쫓아오는 거 보이시죠? 해치가 쫓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게 더 편한가요? Associative를 체크해 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계산이 됩니다. 이동하기, 선택해 보면 그립이 있어요. 그립을 이용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 작업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립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겁니다. 선택하면 그립을 이렇게 뺄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립을 이용한 작업이 가장 흔합니다. 간혹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닥에 있는 이런 패턴들 있죠. 이런 패턴들 한번 가만히 크기를 재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발 사이즈가 270이다. 그러면 신발은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 한 280, 29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발 한 폭으로 재보면 대략 한 300쯤 나오겠죠. 그러면 300짜리인지 500짜리인지 600짜리인지를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 두 걸음 정도면, 그러니까 그 발 두 개 정도면 한 500에서 600 사이가 되는 거죠. 발 크기에 따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즈를 넣어줘야 돼요. 똑같은 크기로. 자, 해치. 자,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했습니다. 패턴 아래로 내려가시면 유저 디파인이라고 있습니다. 유저 디파인은 사용자 정의 패턴이란 뜻입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크기를 만들어서 쓰는 건데, 누르면 여기 스케일 값 있죠? 이 값으로 만들어집니다. 한 100 정도가 저한테 무난하겠는데요. 보시면 선들이 그려졌죠? 이 선들 간격이 100mm입니다. 간격은 스케일로 조절해요. 그리고 프로퍼틱스 창을 누르면 이렇게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레이어 여기서 바꿉니다. 레이어 여기서 바꿔요. 굳이 홈탭 가서 레이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기서 그냥 레이어를 바꾸시면 되고, 다른 하나는 더블이라고 있습니다. 자, 더블 두 개죠. 두 개 들어간 거 맞죠? 클릭하면 싱글, 클릭하면 더블. 이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크기는 여기서 조절합니다. 200. 그러면 200에 200짜리인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쭉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해요. 해치 그리고 클릭한 다음 인터널 포인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옵션을 눌러보면 여기
아이슬란드 디텍션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섬이에요. 얘가 섬입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이슬란드는 경계예요. 경계를 정의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노멀 아이슬란드를 놓게 되면 이렇게 해요. 패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아우터를 많이 써요. 이렇게 아우터 아이슬란드, 즉 제일 최외곽 경계를 선택합니다. 이그노어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경계를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죠. 노멀, 그 다음 아우터, 이그노어, 해치, 그리고 두 군데다가 해치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의 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이걸 저기다 다시요. 해치 클릭하고 어소시에이티브. 자, 이동해 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경계가 따라오죠. 근데 해치만 이동하려니까 어떻게 되나요? 해치가 이거 같이 움직이죠. 그죠? 두 개가 같이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하고 얘가 같이 움직이는 걸 알아요. 이럴 때 쓰는 기능이 뭐냐면 세퍼레이트 해치입니다. 선택하고 나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세퍼레이트 해치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 해치. 세퍼레이트가 뭐냐면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세퍼레이트가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즉 해치를 경계에 따라서 다 분리해 버리는 것, 이걸 세퍼레이트 해치라고 합니다. 세퍼레이트 해치를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따로따로 됩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따로 움직이게 됩니다. 따로따로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세퍼레이트 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클을 그릴 때, 해치를 할 때 바로 여기 옵션에 보면 Create Separate Hatch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시면 아예 해치를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마우스를 도면 위에다 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 봅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맨 아래 옵션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옵션을 실행해 봅니다. 옵션을 실행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파일 탭으로 들어갑니다. 이 파일 탭에 있는 내용이 지워지면 CAD가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돼도 메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되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서포트 파일에 보시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오토캐드를 지원해주는, 서포트가 지원하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가 CAD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어떤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파일들의 경로를 지정해 놓은 곳이에요. 바로 여기 첫 번째 거요. C 드라이브에 유저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의 APP 데이터의 로밍의 오토데스크에 오토데스크 2016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얘를 F2키를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들어갑니다. F2키만 누르시면 돼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경로 복사한 겁니다. 요 내용을 복사한 거예요. F2키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지정이 된단 말이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잘라내기, 잘라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중에 복사하기를 클릭하시고 아무데나 클릭, 그러면 얘의 역할은 끝납니다. 파일 탐색기를 띄워보죠. 파일 탐색기입니다.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 키하고 알파벳 E를 동시에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즐겨찾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사실은 주소줄이에요. 여기가 주소줄입니다. 여기가 주소줄이에요. 여기다가 클릭한 다음 컨트롤 V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가 서포트 폴더가 나타납니다. 이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여기 보기 탭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두 가지 옵션을 다 체크해 주세요. 보기 탭을 누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숨김 항목을 체크해 주시고 파일 확장명을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내용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어떤 파일이냐면, 이거 이름별로 묶어 놓으시고요. 이름별로 묶어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게 하려면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름별로인데 어떻게 봐야 되나? 작은 아이콘 목록. 자, 보시면 여기 있네요. 우리가 오늘 봐야 될 파일들입니다. 요 파일이요. acad iso.pat acad iso.pat. 어머, 요 파일이요. 이렇게 두 개. 그 다음 lin 파일, 그 다음 pgp 파일. 이렇게요. 뭔가 자꾸 이렇게요. acad.pgp, acad iso.lin, acad iso.pat 이렇게 세 개의 파일을 볼 겁니다. 자, ISO가 붙어 있는 것이 있고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보시면 acad.pat가 있고 acad.lin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acad.lin, acad.pat, 근데 여기 acad.iso.lin, acad.iso.pat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뭘로 판단할 수 있어요? ISO가 붙어 있으니까, 아, 이 파일은 뭐다? 밀리미터 타입의 파일이다. ISO가 없으면, 아, 이 파일은 인치 타입의 파일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봅시다. 메모장을 실행해 봅시다. 윈도우 키하고 R 키를 동시에 눌러주세요. 윈도우 키하고 R 키를 누르면 이렇게 실행창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노트패드라고 씁니다. 노트패드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뜹니다. pat 파일만, acad iso.pat 파일만 드래그 앤 드랍, acad iso.pat 파일만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카피라이트 저작권이죠. 2015년 오토캐드 오토데스크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전 2.0이고요. 여기 뭐라고 써요? 써 있어요. 오토캐드 해치 패턴 파일 커스터마이즈 포 ISO 스케일링, ISO의 축척에 맞추어서 수정되어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이 PAT 파일은 즉 ISO 해치 파일입니다. 해치 패턴 파일이에요. 이게 이제 해치 패턴 파일이에요. 이렇게 쭉 내리면 이게 나옵니다. 요거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제가 별도로 적어 드릴게요. 자, 별표를 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란 뜻이에요. 별표가 시작이고요. 해치의 이름입니다. 해치 이름을 쓰고요. 쉼표, 그 다음에 설명, 그 다음에 선의 방향입니다. 제일 먼저
방향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시작 X 좌표, 시작 Y 좌표.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X 좌표, 다음 Y 좌표. 그리고 뭘 쓰냐면 점선이요. 점선. 선이 나오고 안 나오고 나오고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선의 길이, 쉼표, 선의 간격. 선의 간격은 마이너스로 숫자를 쓰면 돼요. 이건 마이너스 값입니다. 음수예요. 해치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제가 적어 놓을 텐데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 쓰죠. 이번에는 여기다 쓸 텐데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자, 맨 위에다가 이렇게 별표 쓰고 플로어, 바닥이란 뜻이죠. 네. 플로어 패턴이란 뜻이죠. 시작 좌표는 그러니까 방향은 0이고 시작 좌표는 0,0입니다. 근데 얘가 그 다음번에 어디서 나오냐면 0,100에서 또 나올 겁니다. 얘는 간격이 없어요. 그냥 쭉 실선입니다. 만약에 1.3선이나 2.3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이 뒤에 간격을 쓰면 돼요. 그런데 얘는 간격이 아니고 점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쭉 쓸 겁니다. 그 다음 90도 방향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똑같이 0,0에서 선을 그릴 거고, 다만 900에 450에 나올 건데 100mm 선을 그리고 100mm 건너뛰고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죠. 쓰고 얘를 저장하세요. 이건 뭐냐면 강화마루 패턴입니다. 강화마루 패턴이에요. 요가 100mm 하고 여기 100mm를 바꾸시면 사이즈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900에 450이니까 꽤 커요. 렉탱 3000, 3000 그리고 해치를 넣어보죠. 해치. 자, 유저 디파인 말고 보시면 맨 위로 올라가면 자, 여기 풀로 들어와 있는 거 보이시죠? 클릭. 강화마루 패턴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네. 간단한 것들은 이렇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cad.iso.lin 파일이요. lin 파일은 라인 타입 파일입니다. 역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보시면 AutoCAD ISO 라인 타입 디피니션 파일, ISO 타입의 선 종류 정의 파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나와요. 네. 제가 여기 써놨네요. 이런 식으로 마이 센터, 네, 센터 라인이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해치하고 똑같은데 다만 해치는 여기 제일 첫 번째가 방향이었죠. 근데 라인 타입은 A자를 쓰고 시작합니다. 어피리언스, 표현하다라는 뜻으로 A자를 쓰시고, 그 다음에 선의 간격들입니다. 15mm 그리고 1mm 간격 띄우고 1mm 그리고 1mm 간격 띄우고 이런 뜻이에요. 마이너스 숫자가 들어가면 간격이 됩니다. 이건 해치도 똑같아요. 아까 해치도 100, 쉼표 마이너스 100 그랬죠? 네, 똑같아요. 간격입니다. 간격만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레이어, 라인 타입, 로드.
그러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만든 선 종류입니다. 자, 잘 모르겠다고요? 다시 보죠. 마이너스 1mm, 1mm, 마이너스 2mm, 쉼표 1mm, 아니 2mm, 쉼표 마이너스 2mm. 좀 특이하죠? 간격이 다 틀어졌죠? 저장, 레이어, 자, 다시 로드, 마이 센터. 자, 이건 리로드란 얘기예요. 자, 다시 불러왔고요. 라인. 자, 어때요? 15mm, 1mm, 1mm, 2mm, 2mm. 제 맘대로 이렇게 선 모양이 선 모양이 바뀌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마지막 하나입니다. 뭐냐면 ACAD PGP입니다. 이 PGP 파일은 프로그램 파일의 약자예요. 프로그램 파일입니다. 그래서 ISO 타입이나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인치나 ISO 타입이 없습니다. 얘를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열리겠죠. 얘는 굉장히 중요한 파일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되고, 얘도 얘는 수정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쓰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바꿔서 쓰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저는 굳이 바꿔서 안 써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본인들 편하게 이제 바꿔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정작으로 이제 종종 물어봐요. 이거 바꾸는 파일 어딨냐고 물어봐요.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자, 쭉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쯤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 커맨드 알리아스 포맷 이렇게 돼 있습니다. 커맨드는 명령이란 뜻이고요. 알리아스는 별명이란 뜻입니다. 포맷은 형식이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쭉 번역하면 명령어, 별명, 형식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단축키 정의하기란 뜻입니다. 단축키, 단축 명령어 정의하기. 이해되셨나요? 네, 단축 명령어예요. 라인이라고 LINE 쓰고 엔터 치는 거하고 L 쓰고 엔터 치는 거하고, L이 단축키라 그랬죠? 네, 그 단축키 정의하는 겁니다. 형식은 이렇습니다. 알리아스 쓰고 쉼표 별표 쓰고 전체 커맨드 풀 커맨드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건데,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축키, 쉼표, 별표, 그 다음에 명령어, 전체 명령어를 말해요. 명령어 전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기존에 두 개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생기면 충돌이 나겠죠. 충돌이 안 나게끔 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볼까요? 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알파벳 순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쭉 알파벳 순으로 나와요. 자, C가 있고, 네, CC가 없네요. 자, C를 두 번 누르는 거예요. 자, 별표 쓰고 카피. 원래 카피가 CP가 있고 CO가 있어요. 두 개 다 정의돼 있어요. 보세요. 카피 두 번 있죠. CO가 있고 CP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정의했네요. CC라고. 요건 이제 이대로 저장하고 한번 볼까요? CC. 안 되네요. 다른 거 들어가 있네요.
다른 게 들어가 있네요. 안 되겠네요. 그럼 뭐 할까요? CY로 할까요? 네. CAD를 다시 실행해야 됐던가 그럴걸요? 오, 예. 네. 안 들어가네. CAD를 다시 실행해야 되네요. PGP 파일은 CAD를 다시 실행합니다. 자, 볼까요? 아니요. 그 다음 CAD 더블 클릭. 자, new CY. 네, 그럼 카피 실행된 거 보이시죠? 네. 여기까지 쭉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원상 복귀해 주셔야 돼요. CY가 네, 여기 있네요. 싹 원상 복귀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